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희범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혼작입니다. 네, 우리 김PD님도 인사를 하실까요? 일사단 출신, 경장 출신, 최전방 GOP 출신 김명훈입니다. 전진! 네, 오랜만에 인사를 하셨더니 그러니까, 인사가 길면서 네, 아주 자세하면서 네, 네. 늘어집니까? 아닙니다, 명쾌했습니다. 전진하고 네. 있었죠. 네. 일사단 11년대 아, 그걸 다 외우다니. 와, 아, 그거 웬만하면 외워요. 우리 살아있네. 밀리 매니아들은 외워요. 네. 살아있어. 심지어 저번에 그 댓글에 그 군번 줄을 네, 사진 네, 네. 올리신 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는데. 예전에? 네. 요새 요새는 그런 사진은 요새- 잘 없는 것 같아요. 방금 올렸다니까요. 우리 방금 올렸다고요? 팟빵에.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네, 리뷰 시간에 한번 했어요. 예전에도 있었고 요새도 있다. 앞으로도 있다. 있겠죠. 네. 네. 앞으로도 있다. 네. 네. 어떻게 막 테러하고 다니느라고 볼 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무섭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려주고 말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로 총기 시리즈를 다루는 네, 네. 그렇죠, 예. 총기 시리즈를 다루는 시간인데 이번에 우리 뭘로 지금 괜찮아요. 아마 이 코너 이후에 또 독립운동에 관련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네, 네. 근데 그거에 어느 정도 편승을 해서 아, 독립군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거보다 조금 전, 그러니까 구한말, 그러니까 구한말. 조선시대 후반 대한제국 네, 이 네.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군용으로 사용했던 소총들 및 총기들에 대한 걸 간단하게 사실 얘기할까 합니다. 그게 좀 폐단일 수도 있었는데 우리 고종께서 께서 고종. 상당히 시가였죠. 수집가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그랬죠. 예. 여러 총기가 들어와서 이걸 다 다뤄질지 참 흥미진진한데 다 따라서 오히려 별로였던 건가요, 그때? 집중을 좀 못했던 건가요? 당연하죠. 못했죠. 군대에서 제식화기가 통일되는 곳이 이점이 많은데 규격이. 그렇죠. 탄환이라든지. 그렇죠. 쏘다가 옆에는 탄 좀 더 줘봐. 이렇게 야,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씨 안 들어가네 이렇게 하네요. 연길리짜리 안 돼, 뭐 이렇죠. 탄은 그냥 던져야 되네. 그렇죠. 예. 자,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그 구한말에 여러 가지 종류의 총기가 들어와서 이게 사실 지금도 100% 정확한 사료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네. 대충 어떤 게 들어오는지 알고 있지만 그게 정확히 언제 어느 정도 수량이 들어왔는지에는 아직도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요. 거의 어디 나라 겁니까, 그게? 답답해요. 일단은 지금 미국제도 있고 영국제도 있고 독일제도 있고 일본제. 일본제도 있고 신미양요 러시아제도 요럴 때 있고.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신미양요가 신미양요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신미양요를 거치고 개화도작 이후에 네. 이제 그 신식 군대가 편성되잖아요. 네, 외별기라고 부르는 그런 군대. 그래서 어떻게 들어온 거지, 그러면? 그때 이제 미제나 아니면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제 총기가 이후에? 이제 들어온 거죠. 네, 제식 총기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랑 싸운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신식 군대가 사용했던 총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00년대 말 정도. 그렇죠. 네, 네, 네. 이게 보면은 잡다한 종류가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죠. 여러 나라 제품이고 가장 시기상으로 먼저 들어온 건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시기상으로 먼저 들어온 거는 사실은 미제와 영국제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영국제. 일단 영국이 그 시대에 그 일본이나 중국에 총을 많이 팔았어요. 그렇긴 하겠네요. 예. 중국도 그렇고. 그게 제일 많이 팔린 게 영국에서 구식이 된 엔필드 P53 그 전장식 그 총구로도 총탄을 쑤셔넣는 그 엔필드 라이플. 네. 그 다음에 그 직후에 또 대량으로 들어온 게 그 엔필드 전장식 라이플을 개조한 스나이더 엔필드. 이 두 종류입니다. 스나이더 엔필드는 쉽게 얘기해서 원래 총구에 탄을 넣던 전장식 총을 개조해가지고 트랩도어 방식이었죠. 트랩도하고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트랩도어가 어떤 방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약실 부분에 뚜껑을 만들어가지고 네, 네. 그쪽에 뒤로 총 하나 넣을 수 있게 개조한 거예요. 전장식 소총을 강선도 그렇죠. 파고. 네. 네, 네. 뭐 아니 트랩도 강선은 원래 있었고. 네, 예. 트랩도. 그렇죠. 근데 트랩도는 미국이 스프링필드 소총에 네, 쓴 네. 거고 이거 그 스나이더 엔필드 같은 경우는 트랩도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뚜껑을 열어서 네. 총알 넣는 방식입니다. 이게 사실 워낙 단순해서 이게 뚜껑을 열면 요즘 총같이 탄피가 튀어나오지도 않고 꽂혀 있어요. 꽂혀 있진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탄피가 나와요? 살짝 나오는데 그걸 총 밖으로 빼려면은 뒤집어야 돼요. 아니면 탈탈 털어내요. 빼든가. 쏘고 털고
뭐 털든가 어, 손으로 탄필 털고. 빼든가. 예. 손으로 못 빼겠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뭐 그러니까 대개는 이렇게 뒤집었죠. 장갑 끼고 하면 되겠네. 야, 그럼 장갑 끼고. 갑자기 멀리서 보면 애들이 총 쏘다 춤추고 이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아 근데 익숙해지면은 네. 이렇게 싹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무탄피 그 시스템이 있는 그런 그 경기관총이랄지 얘가 또 개발 예정이 있고 뭐 이러는데 무탄피가 참 있어요? 완전한 격세지감이네요. 그죠? 뭐 100년 전, 100년, 개발- 140년 전 얘기니까요. 무탄피. 뭐 그래가지고 그 영국, 일본에서도 나중에 공여를 하고 또 중국 청나라를 통해서 받은 것도 많습니다. 그쵸, 네. 그러고 나서 또 많이 들어온 게 레밍턴 롤링 블록이라는 총입니다. 이거는 레밍턴. 한 2,000자루 정도가 도입됐다. 그러니까 적지 않게 도입된 건데 이거는 순미항요 때 미군이 일부 사용했던 그 소총 맞죠? 당시 신미항요 당시 주력이었어요. 그쵸. 해군하고 해병대가 썼던 총이라. 본격적인 후장식 그렇죠. 소총이라고 볼수 이거는 있죠? 전장식 총을 개조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처음부터, 후장식으로 네. 만든 건데 이것도 굉장히 단순한 게 일종의 뒤에 어떤 뚜껑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 공이치기를 젖히고 그 뚜껑을 딱 열면은 약실이 드러나요. 네네. 근데 총알을 넣고 뚜껑 닫고 쏘고 그다음에 다시 공이치기 젖히고 뚜껑을 열면 이건 탄피가 튀어나옵니다. 이런 거 그 한국 박물관 같은데 아 있나요? 있어요. 롤링블록은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에. 워낙 전쟁기념관에 이거 있어요? 예. 총 자체가 워낙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네. 전쟁기념관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그 거의 저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그런데 아까 그게 다 있지는 않아요. 다 있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더라고. 조사가 잘안 미약합니다. 돼 있죠. 예. 이 롤링블록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아주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된 총이에요. 네, 그렇죠. 이것도 뭐 채용한 나라만 40개국이 넘고 뭐 카피도 많이 만들고 맞습니다. 레밍턴에서 행사한 양만 해도 150만 정이 넘고 네. 그걸 근데 굉장히- 만든 회사가 어디예요? 미국의 레밍턴사입니다. 레밍 아, 네, 레밍턴 유명한 사- 총기 회사죠. 아주 유명한 총기 회사죠. 레밍턴. 그래가지고 이게 당시에 어떤 고종 베스트셀러죠. 나름대로는 어떤 그 일본이나 주변국의 영향도 덜 겸 또 미국 쪽의 어떤 그 호위도 살 겸. 코이도 살 겸 영향도 있고 하니까 미국에 수입한 거예요. 아 그리고 그때 을미사변 때 미군 장군이 지배했는데 이때 그럼 레밍턴을 사용했었을까요? 1895년. 그때도 아마 있었겠죠. 아. 예, 복잡합니다. 네네. 이게 뭐 많이 있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네. 네네. 그 시절에는 또 아마 1990년대쯤 되면 벌써 또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소량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역시 그 러시아 영향이 있다 보니까 러시아의 베르던 소총. 베르당. 이건 원래 미국에서 개발한 건데, 그러니까 미국 콜트사가 처음에 납품을 했다가 나중에 러시아에서 그 기계 같은 걸 수입해서 자체 생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로부터도 또 이 베르던 소총을 구입을 하고 이거 이건 아간파천 시기 정도 됐겠네요. 뭐 그때로. 그 전후에서 네. 영향력이 커지니까 또 네, 들어온 네. 게 있고요. 왜냐면 그때는 군제를 러시아식으로 편제를 하기 그렇죠. 위해서가 당연히 러시아 교관들이 들어오고 러시아식 총기가 들어왔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독일제 소총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독일전 어떻게 들어왔죠? 예, 그것도 돈 또 주고 샀죠. 돈 주고 샀죠. 누구한테? 그것도 있고 독일한테. 제가 알기로는 그 독일한테. 예, 독일한테 많이 영향을 받은 그 청나라. 네. 청나라가 그때부터 독일하고 그렇죠. 무역 예. 거래가 많았고 아, 그래서 청나라들이 그 청나라의 그 완전 제식화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독일제 소총이 많았거든요. 저번에 그 군복 할 때, 네, 그 네. 만화 할 때, 네. 그 독일 식군복이었죠. 독일식 시케라우베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뾰족한. 그게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독일 쪽 군사고문도 왔었고 아. 그래서 유명한 멜렌도르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인은 군사고문은 아니지만. 아, 웰렌도르프.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독일제는 그 당시에도 명품 소총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나 그 마우저 M1871 같은 경우는 나오죠.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볼트 액션입니다. 아 본격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약간 왜냐면은 본격. 그 전에도 물론 드라이제 니들건이 볼트 액션이 선조긴 네네. 하지만 이 아주 신뢰도가 높은 건 아니었죠. 그렇죠. 이거는 진짜 금속 탄피를 사용하는 제대로 된 볼트 액션 네네. 소총이었으니까 당시 쉽게 얘기해서 그 전에 썼던 스나이더나 베르던이나 그 레밍턴 롤링블록 같은 것보다 많이 발전한 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좋은 총이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조직적으로 대량 배치가 안 됐던 거죠. 다른 총이랑 대량 마찬가지로. 배치의 개념조차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뭐 아간파천 시기는 러시아제, 뭐 그 이전에는 청나라에서 수입한 영국제, 막 미국제, 일본제 막 그렇죠. 총들이 뒤죽박죽이 되면서 얘기했던 대로 제식 총기가 통일이 안 되고 더 큰 문제는 사실 제식 총기는 뭐 통일이 안 됐다 그래도 최소한 탄약이나 수리 장비의 일부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까지 안 갖춰졌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게 좀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사실 막부 말기에 메이지 초기 이 시기에 뭐 전쟁도 많이 하고 정신 없으니까 유럽에서 마구잡이로 수입은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정신을 차리자마자 먼저 한 게 이런 잡다한 총기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쓸만한 건 모으고 한 다음에 최대한 표준화 시켜가지고 점점 단순화하고 국산화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전력으로 유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구한 말에는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여요. 물론 그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뭐 조병창을 만들고 국산화 시도한다고 하죠. 그것도 정말 어떤 체계적인 시도라기보다는 그냥 뭐 우리나라도 무기 만들자 정도의 그냥 단순한 생각에서 그리고 이제 무기를 파는 나라들이 사실 수리 장비까지 팔진 않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리 장비를 수리 장비나 재생 장비를 팔게 되면은 자기네들 총을 안 사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일본처럼 자체 총기를 생산하면 시장을 잃어버리는 건 둘째치고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거든요. 두 개 있으면 자체 총기를 개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좀 그런 게 이게 뭐 그 우리 선조들을 뭐 무조건 욕하고 좀 그때 왜 그랬어요? 뭐 이런 측면이 아닐 수 있는 게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렇고 사실 그 문무를 다 겸비하면 좋은데 무에 그렇게 치중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빼앗긴 거잖아요. 그런 어떤 큰 흐름에 놓고 보니까 이거를 비판하는 거는 조금 이제 와서의 비판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뭐 비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실이 그랬던 건 맞으니까. 그렇죠. 안타까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서 그들 열강들은 우리의 군대를 갖지 못하게끔 결국은 했고. 왜냐면은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유명하잖아요. 아라비아 로렌스가 아랍인들한테 무기를 공급해주고 이제 회고록이라든지 이게 나오는데 그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루이스 경기관총이나 리엔필드 1차 대전 시기니까 이걸 공급해줬는데 일체 수리 장비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총이 사막 지역이고 총이 고장이 잘 나잖아요. 총을 버리고 총을 이제 수리하거나 이러지 말고 총을 버리고 새로운 총을 이제 지급받으라는 식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일단 원래 보병한테 총을 주면 응급처치 정도는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소재 장비 이런 걸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일체 없이 그냥 쏘다가 고장나면 버리고 새 총을 받아라. 아니면 터키군 총을 쓰든지. 왜 그러는 거죠? 왜냐면은 총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는 거 되게 불편하겠죠. 그리고 그런 무장이 장기적으로 보유가 돼가지고 전력이 되는 것도 최대한 막으려는 것도 있고. 순간만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니까 너희들한테 총을 주겠지만 너희가 총을 뭐 이렇게 개발하거나 이런 거는 원하지 않는다. 딱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왜냐면 아랍인들을 봉기시켜야지 터키군의 발목을 잡으니까. 뭐 그것도 이해되는. 거기까지만 이제 원했던 거죠, 영국은. 그렇죠. 자,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총이 있습니다. 역시. 뭔가요? 역시나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무라타식 소총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청일전쟁 때 주력 소총이었죠. 그렇죠. 1880년대부터 국산화가 된 총이라 일본에서는 사실 그 구한말 초기, 그러니까 개항 직후부터 막 들어오진 않았지만 일본이 먼저 무라타 총이 국산화가 되니까 자기네가 그다음에 스나이더 엔필드 같은 구식 소총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무라타로. 그렇죠. 근데 무라타도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바가지 씌워서 팔은 겁니다. 총만 팔아야지 왜 바가지를 같이 파는데 얘들은? 바가지면 바가지 이렇게 씌워가지고 비 안 맞게. 비 안 맞게. 기름 그죠. 비 들어가면 총 안 나가니까. 사실 이게 나 한박도의 그 유래를 이제 알겠다. 왜요? 그게 뭡니까 이거 갑자기? 섬이 함지박처럼 생겼다. 나도 한번 그냥 막 가보자 좀. 예전에 다뤘던 그 함박 말씀하시는 거죠. 함박. 함지박 다뤘던 거. 근데 또 그 의외로 사실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 나오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왜? 바가지. 바가지. 함박도가 말도 안 되는 바가지 얘기 나오니까 함지박. 바가지 함지박 요건가요? 바가지 얘기는 참고로 여기까지 하고 정신 차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문제는 결국은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군대 무장이 일본에 종속돼 버렸다라는 면에서 또 좋게만 볼 수도 없는 거였고요. 그렇죠. 여러 총기들이 이제 하나로 통일되긴 했지만 통일도 안 됐어요. 통일 안 또 됐죠. 문제는 끝까지 통일은 안 됐죠. 통일이 안 심지어 그 의병 활동은 고사하고 우리 왜 봉오동 전투 때에 그런 그 여기저기 모였던 우리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독립군 분들도 이 중대는 이소총, 저 중대 B 중대는
다른 소총. 안타깝네요. 네, 그랬죠. 그리고 사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요즘 보면 가끔 보면 구한말에 실은 뭐 우리의 조선 그 대한제국의 군사력이 장군이었다. 아시아 몇 위 이런 식으로 네, 막 그 뭐 방송 유튜브 방송을 하다 글을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도 안 되는 이게 얘기지. 일종의 허구예요. 물론 그러니까 그동안 들어온 소총의 양, 병력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세 보이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 총 중에 막상 진짜 총알이 있거나 수리부 속에 있어 전력을 활용 가능한 그게 몇 프로냐 보면은 통계조차 안 잡히는 상황이라 거기다가 결국은 전력으로서 활용을 못하는 허수일 뿐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총으로 무장한 진위대와 시위대가 제대로 훈련을 받았냐? 아닌 거죠. 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 사실 뭐 군복 입히고 총 쥐어준다고 다 군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런 소총 외에도 포라든가 기관총이 기관총. 또 있긴 했습니다. 맥심 게틀링 기관총과 맥심 기관총까지 수입이 됐는데 문제는 이런 총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강력한 전력이고 쓰면 강력한 전력인데 그냥 창고에 그리고 맥심 같은 경우는 게틀링 같은 경우는 동학혁명 때 사용한 기록이 있지만 맥심은 사실 얼마나 제대로 활용됐는지에 대한 그 얘기도 없어요, 사실은. 동학농민운동에 좀 뼈아픈 네. 또 그렇죠. 이게 또 슬픈 나오죠. 이야기가 또 나오겠네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정말 무기 박람회 같은 상황이지만 전력으로서의 활약은 별로 못한 그런 그러면은 경우죠. 뭐 사람들이 뭐 그냥 뭐 들어왔겠네라는 거 말고 정말 의외 국가에서 의외 무기가 도입된 뭐 이런 건 있나요? 글쎄요, 그게 추정이 애매한 게 지금 현재 나오는 총들도 희미한 기록과 사진들 정도로 잡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총 얘기해 주셨는데 권총 종류는 뭐 어떤 게 들어왔을까요? 그게 거의 제대로 된 기록이 없어요, 사실은. 아, 지금 그 정말 1900년대 그 진짜 을사조약 전후한 그 시기에 네네. 보면은 뭐 마오저 밀리터리 C96 네네. 이 계열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고요. 네. 그때 사실은 그때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드라마나 네네. 영화에서 오류가 많죠. 그쵸. 특히 엄청 권총에 많죠. 대해서 오류가 많고 뭐 우리가 그 뭐 이게 작년인가요 벌써? 그 아니면 올해였나? 아 작년이구나. 작년이죠. 그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네네. 거기서도 참 좋은 작품이지만 아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총? 그렇죠. 우리는 구한말에 상당히 여러 종류의 소총들을 네, 그렇죠. 사용했고 나왔는데 하나로 나요. 거기는 거의. 하나는 아니지만 하려고 구현을 하려 해도 너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네. 뭐 거기서 제일 깨는 게 화승총인데 심지에 뭐 쏠 때마다 불을 붙인다든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고. 가장 깼던 건 애만 소총이었어. 그거 왜 나와? 띵 나가야 되는데 응? 8발 다 쏘면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걸 이렇게 들고 어깨총하고 네. 있더라고. 그래서 참 이런 얘기 그렇지만 태양사신기에 서양 갑옷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헐. 경우도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서양 갑옷이요? 지켜본 이렇게 뭐라고 하지 갑옷 딱 진열돼 있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매의 눈으로 이제 네티즌이 잡아낸 거죠. 하여간에 이렇게 해서 권총 같은 경우도 권총은 정말 확인이 안 돼요. 뭐가 들어왔는지. 왜냐면 사진이 식별이 잘 안 되는 거죠. 총은 그렇죠. 그나마 볼 수가 아하. 있는데. 네. 그 마우저 C96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게 그 이토 히로부미 저격 소총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었나? FNM1900입니다. 그거는 예. 아. 벨기에제죠. 일기예제죠. 뭐. 그런데 그거는 뭐 대한제국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국가적인 채널로 구한 게 아니라 개인이 사실상 민간 루트를 통해 가지고 네. 밀수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권총 초기 자동 권총이었죠. 그게. 뭐 네. 처음으로 떼돈을 번 자동권총이죠. 그걸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그렇죠. 예. 아무튼 권총은 더 네, 네. 자료도 자료가 좀 없죠. 없고 리볼버 계열이 들어왔으려나? 그게 좀 제 궁금해요. 생각에는 뭐 미국제나 뭐 영국제, 독일제 이런 식으로 아마 미제, 영국제가 제일 많이 들어왔겠죠. 왜냐면 애당초 리볼버를 가장 많이 만든 나라가 그 시대에 두 나라니까. 미국과 영국이고 아마 중국제 짝퉁도 좀 들어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네. 그 사실 그 맹점 중에 하나가 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라마나 영화 구한말의 그 배경으로 할 때는 참 난감할 거예요. 난감하죠. 네. 드라마를 제작한 입장에서 그런 총기를 세세하게 구현했다고 시청률이 오른다는 보장이 있으면 아니, 목숨 걸고 게다가 하겠죠. 또 네. 문제가 이 드라마 쉽게 얘기해서 고증을 지키면은 뭐라 그럴까 좀 답답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현대인들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정말 한 발 쏘고 한 발 놓고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하다못해 볼트 액션도 현대는 놀이새만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린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증을 지킨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 제작자들이 가차없이 야 이런 그림 안 나와 그래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문제가 되는-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문제는 뭐냐면 미스터 선샤인 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정말 유진 초이데이가 가는 게 맞냐. 그렇죠. 근데 그 아시아 태평양함대 기항지 나가사키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면은 카스테라밖에 못 드십니다. 카스테라 먹고 그냥 돌아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 그 역사 드라마나 사극으로 역사 공부하시는 거는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약간 날로 먹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또 네. 그 우리나라 극 영화나 TV 드라마 등 중에서 테레비 오랜만에 나왔다. 이 총기 고증의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총을 수입할 수가 없죠. 수입하기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비용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홍콩 쪽의 그 총기 소품 업체입니다. 네, 근데 근데- 거기 있는 총만 가져와야 되는 거죠. 거기 있는 총들의 종류가 아무래도 국한이 돼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에는 종류별로 다 있긴 한데 문제는 그러면 비용과 시간이 꽤 들죠. 비싸겠죠. 그런 비싸죠. 거 하려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건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이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뭐 그 시대에 그 아픔이죠. 아픔도 있고 암울하고 복잡한 것에 그 어떤 그 단면이랄까? 우리 그 구한말의 슬픈 역사와 함께하는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던 소총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뭐 그 나름 이게 그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책도 사실은 많지는 않고 그렇죠. 권총 연구도 자체는 잘안돼 아예 있어요. 그렇고 네. 심지어 그 전쟁 박물관에는 그 시대의 소총이 정말 몇 가지만 있고 심지어 없거든요. 설명도 제대로 실물이 아니라 모형으로 전시된 경우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설명도 좀 부실한 편이고 굉장히 부실해요. 예, 그 시대 총이 아닌 게 갑자기 껴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 시대는 우리가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뜨겁게 시대, 살았던 시대라고 시대였고 그 뜨거운 시대의 소총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번 다뤄봤어요. 네. 각자들 그 구한말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말씀도 많지만 이번 시간에는 요 소총에 대한 그런 얘기였고 이런 그 소총들을 조금은 우리가 좀 알고 지내야 네, 되니까 아까 그 드라마 영화 얘기한 게 좀 그런 아쉬움을 다른 작품을 네, 맞습니다. 통해서 조금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한번 SBS가 앞장서 주겠죠. 네. 네. SBS.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자, 오늘 총기 이야기 구한말의 총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